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할까요? 오늘의 문제는 각국 경찰, 그러니까 비교 경찰로 문제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좀 체크할 것들 중심으로 넣어놨는데, 여러분 영국에서 지방 경찰의 예산 및 재정 총괄권인데 보세요. 영국은 지방 경찰의 관리 운영이 몇 원 체제입니까? 4원 체제죠. 4원 체제인데 누가 이제 관리 운영에 들어갑니까? 첫 번째가 지역 치안 위원장. 어떤 분은 이걸 지역 치안 관리관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가 지역 치안 뭐예요? 평의회. 평의회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내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지방경찰청장 이렇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이 사람한테 있거든요. 따라서 지방경찰 예산이나 재정 총괄권은 이 사람의 권한이 이 사람 권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역 치안 평의회는 지역 치안 위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조금 브레이크 밟는 역할이죠, 그죠? 네, 통제하는 역할을 주로 여기서 해요. 실제는 이 사람이 다 권한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무부 장관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내무부 장관은 지방경찰이지만 지방경찰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50%를 중앙정부, 중앙에서 내려보내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 사람은 중앙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내려준 50% 예산을 잘 쓰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일은 이 사람이 하겠지, 그죠? 그리고 이 지방경찰청 임명도 여기서 임명합니다, 이런 것들. 이 사람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치안 평의회가 아니고 지역치안위원장의 권한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방보안관, US 마샬이 바로 최초의 연방법집행기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경찰의 기원은 어디라고요? 텍사스 레인저고, 도시경찰은 보스턴시경. 다 맞아요, 그죠? 연방경찰의 최초, 주경찰의 최초, 도시경찰의 최초. 아시겠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보세요. 미국은 50개의 주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연방국가잖아요. 연방국가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제 연방정부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주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 안에 각각의 지방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정부에는 크게 따라가지고 도시도 있고요. 우리로 친다면 군이라든가 면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군의 보안관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보안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안관은 주로 뭐 한다? 지역 주민들이 선거로 뽑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맞는지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독일은요, 또 독일은 보세요. 독일도 연방국가인데 16개의 주가 하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얘는 당이 연방정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각각의 주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다르게 그 안에는 또 지방정부라는 걸 따로 두진 않아요,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큰 틀로 본다면 경찰권은 각 주 거야, 주 거.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는요, 각 주가 경찰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주를 국가로 본다면 그 안에서는 뭐라고? 국가경찰 체제인 겁니다. 이 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독일에 있는 연방법집행기관. 독일에 있는 기관 중에 연방경제, 경찰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연방 헌법보호국 내지는 보호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 하는 거냐면요, 그냥 정보기관입니다. 정보의 수사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방 범죄수사국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연방수사국 이렇게 하기도 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연방경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바로 연방범죄수사국에 외국과의 수사 업무 협조를 위한 독일의 인터폴 있죠. 인터폴의 독일 지부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프랑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경찰과 무슨 경찰이 있다? 자치경찰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국가경찰이 또 나눠가지고 무슨 경찰? 국립경찰이 있고요. 그리고 군인경찰, 군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기준은 2만인데 여기 2만, 문제는 2만 넘으면 국가경찰이고 2만 미만도 국가경찰이에요. 근데 2만 미만의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이 판단해가지고 자치경찰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2만인데 2만이 넘는 지역은 이 국립경찰이 다 들어가 있지만 2만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죠. 프랑스가 땅이 꽤 크거든요. 더더구나 저 남부에 가면은 땅은 넓은데 막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그런데 이제 군인경찰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업무 담당합니다. 따라서 군경찰은 원래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신분인데 이거 담당하겠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이런 업무도 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합시다. 여러분들, 일본은 수사권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1차적 수사권이라는 것과 2차적 수사권이라는 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차 수사권 누가 갖냐면 이거는 사법경찰, 경찰이 갖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검사가 갖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도 독자적인 수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따라서 수사를 개시하는 거, 수사를 진행하는 건 경찰이 알아서 해요. 그런데 여기서 수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넘기다 보니까 여기서 수사를 끝내요. 따라서 수사의 종결권은 누구만 갖고 있다고요? 검사만 갖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사 개시 진행권인데 종결권은 없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방경찰 예산 및 재정 총괄권은 지역치안위원장의 권한이다. 그리고 저 뒤에 일본 경찰의 수사에 종결권은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잘못됐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정도라도 조금 챙기시라고요. 물론 비교경찰로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만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리면 안 돼. 이 정도는 꼭 체크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 이제 법학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는 내일 뵐게요.